비록 3주택 상태일지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 고민을 싹 풀어드리는 진짜 해결사 싹풀TV 이승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주택이 있으시면서 일시적 2주택 전략을 잘 활용하셔서 2번 연속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시게 되시는 정말 복도 많으신 복부인님의 사연입니다. 이분은 2번이나 비과세를 받으셔서 제가 복부인으로 이름을 지어드렸습니다. 사연을 주신 복부인님의 남편께서 1998년 부친께서 오랫동안 거주하시던 지방 소재 단독주택을 상속받아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하 상속주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던 중 2008년 하반기 복도 많은 복부인께서 경기도 남양주 소재 아파트를 구입하셨습니다. 이하 일반주택 또는 종전주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2022년 하반기에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서 더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같은 지역에서 매수하셨습니다. 이하 신규주택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가격도 많이 올랐지만 담보대출을 끼고 구매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이자 부담이 센 편이라 담보대출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상속주택도 매각하려고 알아보던 중에 그 지역 일대가 수용될 거라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예상 수용 시세는 약 3억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3주택인 상황에서 이 사연자는 일반주택인 종전주택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활용해서 10억에 양도하시고 세금을 한 푼도 안 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상속주택마저 매각하시려고 하는데 딱 이러한 상황에서 이분이 2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본인이 10억에 매각한 종전주택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의뢰했는데 과연 이게 기분은 좋은데 아무 문제는 없는 건지, 어떻게 10억이나 되는 양도 금액이 비과세가 가능했던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2번째 질문은 상속주택 소재지 일대가 수용될 거라서 시세를 알아보니 약 3억 정도가 되는데 이 수용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수용 전일지라도 매수자만 나서면은 3억에 시세대로 매각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상속주택을 매각해도 또 비과세가 가능한 건지, 만약 비과세가 가능하다면은 비과세로 매각을 진행해도 문제가 되는 건 아닌지 이렇게 질문을 해 오셨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사연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3가지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사전에 공부를 좀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택, 1세대 1주택,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이렇게 3가지 개념인데요. 먼저 세법에서 말하는 주택이란 무엇일까요? 주택이란 인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등기부 등본이나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상의 용도도 항상 확인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용도가 불분명하거나 겸용으로 애매할 때는 공부상의 용도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법에서 말하는 1세대라는 개념도 중요한데요. 세법에서 말하는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과 함께 구성하는 가족 단위를 말하는데요. 이 가족 단위에는 이러한 예외사항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범위에 직계 좀비 속 형제 자매는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 외에도 취약이나 근무상이나 사업상이나 질병의 요양 등의 사유로 잠시 일시적으로 퇴거한 경우, 같이 살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세대로 포함해서 그들의 소유주택을 다 카운트한다, 이런 예외사항도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한 개념인데요. 보통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차익이 생기면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한데요. 예외적으로 특별히 1주택이 아니라 2주택인 경우, 3주택인 경우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해주는 특별한 예외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일시적 2주택 개념이 되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는 보통 재개발 때 이사 가서 살 집 대체주택이라고 합니다. 대체주택을 사거나 또는 혼인으로 인한 합가,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합가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사례에서 등장한 상속주택의 경우는 이제 상속주택이 한 채인데요. 만약에 상속주택을 세 채, 네 채 이렇게 물려줄 때는 상속주택을 판단하는 내용이 다른데요. 이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사연자가 궁금해하신 내용 두 가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사연자의 경우는 비록 3주택일지라도 종전주택을 첫 번째로 매각하실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종전주택에 대한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인데요. 이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의 일시적 이주택 특례, 특별한 예외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속주택이 있는 경우는 상속주택 특례에 의해서 상속주택 자체는 주택수로 카운트하지 않기 때문에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두 번째 주택을 취득했을 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은 비록 3주택 상태일지라도 종전주택을 양도하실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연자의 경우는 22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년 내에 종전주택 2008년도에 취득한 주택을 2억에 취득해서 10억에 매각했습니다. 시세차익이 8억이 생길지라도 일시적 이주택 특례로 당연히 비과세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연자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것은 소득세법 제89조 1항 3호 원칙적인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분은 일반주택 양도 후 신규주택 취득일인 2022년 하반기로부터 3년 내에만 상속주택을 양도하시면 역시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로 상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싹풀 상담은 이렇게 결론을 내어드렸습니다. 이분의 사연은 정말 순서가 중요합니다. 상속주택 특례로 상속주택이 주택수 카운트가 되지 않기 때문에 2008년도에 취득한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인 2022년 하반기로부터 3년 내에만 파시면은 상속주택이 빠지니까 일시적 이주택 특례로 종전주택은 12억 이하로 매각하시면은 언제든지 비과세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상속주택은 이제는 종전주택이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종전주택 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종전주택 2 역시 일반적인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 특례로 신규주택 취득일인 2022년 하반기로부터 3년 내에만 파시면은 원칙적인 일시적 이주택 특례 규정에 의해서 상속주택 또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 사연자의 경우는 종전주택 매각, 상속주택 매각 이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매각 순서를 잘 염두해 두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사연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